전망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봄봄봄.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들어봤는데 진짜 소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실에서 하는 거랑 줌으로 맞아요. 하는 거랑은 확실히 확 음질이 좋더라고요. 차이가 나서 네. 진짜 내가 색깔이 갑자기 있구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동안 우리 너무 그냥 음질이 안 좋은 지금 거. 멈추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죠? 아니, 저는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27님? 그러니까요. 제일 바쁘셔서 스케줄을. 이게 게다가 우리가 이제 3월이야 계약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개강을 어떻게 이게 해가지고. 말이 돼? 이게 지금 벌써 3월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봄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정말 그 집에 보일러를 다 꺼버렸어요. 더워갖고. 맞아. 그리고 밖에 나가는데도 너무 완전 봄이니까 이제 그 패딩을 집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주세요. 왜냐하면 꽃샘추위가 또 춥더라고요. 그래요? 가끔 이제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살짝 추운 때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옷장에 넣으세요. 어제 네. 제가 그 코트를 크린토피아에 맡겼거든요. 다 이제 세탁을 하려고 크린토피아에 맡겼는데, 어제가 이번 주가 30% 세일이래요, 코트가. 그래갖고 부랴부랴 가서 맡겼지. 근데 얼른 이게 맡겨야죠. 문제가 뭐냐면, 제 코트가 빈티지였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세탁 잘못하면 찢어진다고. 맞아요. 약품을 세게 써요, 거기가. 그러니까 빈티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 각오하고 맡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맡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럼 책임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치, 거기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거기가? 회사 이름이? 크린토피아 왜 그 있잖아요. 한 장에 1,000원 하는데. 크린토피아. 많이 그게 들어봤어요. 그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오는 공장식 세탁소여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그거를 언제 샀냐면은 한 6, 7년 전에 길 가다 빈티지샵에서 너무 예뻐서 그게 입센 로랑 거예요, 옷이. 오. 그래서 샀거든요? 샀는데, 사서 이제 몇 번, 물론 열심히 입었죠. 열심히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탁소에 보내세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개인 세탁소에 맡기면 좀 괜찮은가? 괜찮아요? 친신당부라고 맡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이제 겨울옷들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소개할 연극 내가 서성일 때를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이 너무 감성적이다. 그러니까요. 완전 봄에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아. 내가 서성일 때. 좋네요. 벚꽃길을 서성이면서 맞아요.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포스터도 핑크예요, 핑크. 벚꽃 색깔. 체리 핑크. 이뻐. 이 작품이 이제 제목 자체가 내가 서성일 때라고 굉장히 막 감성적인데 이 작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한번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공연을 했고 근데 올해 3월에 또 공연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출한테 왜 이렇게 공연을 계속 하냐 그랬더니 이 공연을 레파토리로 해서 이제 안 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보는 게 본인의 이제 그 열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공연할 때는 티켓 가격을 10,000원에 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했어서 막 정말 안 본 사람 없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또 배우님들과 기타 스태프들도 다 시간이 일정이 다 돼서 그리고 극장도 잘 잡아서 이번에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선도를 해서 그 공연을 합니다. 선도를 이번엔 10,000원 아니고요. 30,000원이고요. 아니 제가 연출님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티켓 가격이 낮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이제 알았냐.
도대체 그게 얼마나. 그 티켓 가격을 낮게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이 좋으면 아무리 비싸도 오고 작품을 그쵸. 홍보를 잘하면 아무리 비싸도 온다. 맞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 관객들은 티켓 가격 1, 2만 원 때문에 그 공연장을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관람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얼마나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를 더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저도 집중도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지랖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극단 팀돌이 만든 작품이고요. 왜 팀돌인지 아세요? 이 모르겠는데. 연출가가 정승영 연출가이고 이제 이 연출가가 극단 팀돌의 대표인데 이제 선배의 연출한테 극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극단 이름 뭘로 할까요? 그랬대요. 물어봤대요. 그 선배 연출이 너 또라이잖아. 아이고. 야, 돌이라고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착안을 하고 그래 우리는 팀 돌이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하인드를 들으면 되게 재밌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게 뭐냐면 돌처럼 단단하게 연극을 보고 가겠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가겠다. 이러한 그 연출자 대표인 그 정선 연출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돌극장이 생각이 나서.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죠. 이게 선돌극장에서 마침 또 공연을 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돌과 돌이 만난. 극장을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돌과 돌이 만난 뭔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뭐든 3, 4번이라고 이번에 3번째니까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작품 작가 박춘근 작가라고 지금 현재 한예종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우리나라도 중견 작가님이시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매칭을 시켜준 굉장히 선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 애정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너무 옛날에 프로듀서의 베스트 덕목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매칭이 프로듀서의 덕목이죠. 제가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이 두 분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좀 약간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그 두 분이 작업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칭을 했고 그래서 그 작품이 2017년도에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분이 계속 작품을 서부작 같이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두 분이 술을 마실 때 가끔 저를 부르세요. 우리 엄마 불러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어머니네요, 진짜. 네, 내가 산파다. 내가 니들의 어미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사한 성향. 그러니까 두 분을 제가 매칭을 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분 다 심성이 너무 고우세요.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해야 되나? 심성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 굉장히 거칠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서 진짜 40대까지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고. 맞아요. 아니, 그런데 보통 왜 우리 예술하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분들이 보시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극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연극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연극한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이게 사실은 연극바닥도 아시겠지만 파이가 워낙 작고 지원금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이게 거의 서든데스 아니에요. 너 붙으면 나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온갖 질투와 시기와 뭐 다들 처음에 이러죠. 너도 붙고 나도 붙고 그랬으면 좋겠다. 다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질투와 시기와 암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난무하는 연극계에서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선하시고 그리고 두 분 다.
두 분 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이제 작품에 좀 더 매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의의를 모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티켓을 파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티켓을 낮으면 많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에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왜 10,000원을 했냐 그랬더니 지원금을 하나도 이제 신청도 안 했고 이제 받지도 못했던 거죠. 이 작품이 1월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10,000원에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원금 체계가 조금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결과를 1, 2월에 결과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1월 공연은 지원금 받고 공연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창작산실처럼 그 전에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 2월 공연은 거의 이제 지원금 못 받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티켓 수익이라도 좀 늘려보자.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하면, 일본보다 저렴하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 1월 달 첫 공연 때는 나온 시어터에서 했는데, 나온 시어터가 80석?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00석이 안 되는 데인데 80석에서 한 5, 60명이 찼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기 연출님 작가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때 제가 두 분의 선함을 느꼈던 건 뭐냐면 연출이 티켓 부스에 있고 작가가 하우스 어셔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정말로 정말 우리 연극 정신이라고 하죠. 기본으로 돌아간. 아이고야. 모든 창작자들이 다 같이 관객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공연을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눈을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분업화되지 않은 산업화되지 않은 그 초기의 연극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진짜 약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순수하다 할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랐어. 작가님이 갑자기 저희 하우스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장 문을 여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그래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연극을 한다라는 팀돌의 정신이 이 안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소개를 하면 이 작품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근데 굉장히 간단하고 2인극이에요. 배우 2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두 배우가 이제 남자 배우 1명과 여자 배우 1명이 나오는데 이 두 배우 사이에 누군가 제3자 1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출연하지 않는데 계속 공연에 나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동창인 지연과 준기라는 둘이 동창이 있는데요. 이 둘은 제 생각으로는 문창과인 것 같아요. 문예 창작과 아니면 국문과 둘 중에 하나인데 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국문과이기도 하고 윤창과이기도 하고 하여간 둘 다 이제 글 쓰는 친구들이었는데 대학 때는 이 지연과 준기와 또 한 명 제3자가 그 한 명이 3명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절친한 관계였는데 이 둘 사이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첫 장면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대학 강사 공채 면접 대기실에서 이 지연과 준기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도 아시겠지만 작가로서 삶을 산다라는 게 작가 글만 쓰고 이제 사실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이제 강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잡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절친한 대학 동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경쟁자로 면접실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럼 굉장히 어색하게 만나면서 네가 여기 있을 줄 몰랐다. 나는 네가 정말 글로 유명한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서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둘의 어색한 침묵은 둘이 또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점점 풀어지는데요. 그때 우리의 제3자 지연과 준기와 또 한 명 저희가 여기서 K라고 할게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 K가 이 둘의 대화에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럼 K가 누군가? 도대체 K는 어떤 사람인가? 공연 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K는 지연과 한때 사귀었던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세 명이 그냥 절친이었는데 지연과 이 K가 사귀게 되면서 준기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K와 지연이 헤어지게 되면서 이 셋은 서로 완전히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왜 둘이 사귀었는데 왜 준기가 멀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알람이 막 울리기 시작하죠. 이 세 명의 사이는 무엇이었을까? 삼각관계 아니에요? 삼각관계? 그쵸, 삼각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가면 완전 스포일러니까 10여 년 만에 만난 이 두 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경쟁자이지만 언제 그 어렸던 시절도 경쟁자여도 지금도 경쟁자이고 인생의 경쟁자인 이 두 친구가 서로 이제 면접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내가 모의 면접관이 되고 넌 대답해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로비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이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비밀들이 하나, 둘 펼쳐집니다. 왜 준기가 멀어지게 됐는지, 왜 지연이 그 K와 헤어지게 됐는지, 왜 지연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지, 왜 여기에 준기가 그렇게 전도가 유망했던 준기, 그 잘난 척했던 준기가 왜 여기 강사 자리를 찾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의 면접이라는 자기들끼리 어떤 유희를 통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드러나요.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탄탄하게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고 그 심리 묘사가 매우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일종의 글쟁이들이잖아요. 이 주인공들 두 명이 다. 글쟁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한 감수성들이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뭐 연적, 뭐 단순한 경쟁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찬란했던 20대 때는 세상의 중심이 나죠. 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30대가 되고 이제 40대를 눈앞에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대학 동창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평범한 인간, 인생에서 스스로는 주인공이라고 느꼈지만 더 이상 사실은 크게 보면 더 이상 주인공이지 않은 평범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겪어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딩이 조금 너무 해피엔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 작가님한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의 감수성이니까. 그래서 엔딩이 뭔진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엔딩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끌고 가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섬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극작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적인 문학 언어. 네. 이거를 즐기는 맛이 있겠네요. 문학적인 언어보다도요, 걔가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묘사 같은 게 연극을 보고 있고 연극은 아시겠지만 대사로만 이루어지잖아요. 묘사가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는 그 액션으로 그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작품은 소설을 굉장히 그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류의 에 대한 소설을 읽는 듯하게 공연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왜냐면 배우가 두 명밖에 없고 세트도 없어요. 세트도 의자 3개? 뭐 이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명도 뭐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강사 면접실이니까 확실히 뭐 그렇게 화려한 반짝이 조명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창고 같은 단순한 무대에서 이 두 명의 심리에만 이렇게 딱 집중이 되면서 이거 정말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90분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 가능했던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래도 10,000원은 심했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나운시어터 대관료만도 하루에 25만 원이던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대관료로 나가는 거예요. 매진 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다라는 의미를 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이 작품은 해외에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일단 세트나 인원이 아주 굉장히 단촐하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인간에 대한 심리,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약간 서양, 미국이나 영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좋아하는 주제.
그래서 이게 미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대중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아주 막 예술적이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정말 대중적으로 그냥 내가 일반 소시민이 정말 잔잔하게 어떻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 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리고 약간 힐링도 되는 느낌이 있고, 이게 나만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엑스트라의 삶에도 의미가 있구나. 라는 인생의 의미, 힐링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그러면 이게 지금 공연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번에는 관람료가 3만 원이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극단 대표님이 또 아주 굉장히 정직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공연을 예약을 해놓고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노쇼 티켓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환불을 해줬어. 그래서 10,000원짜리 티켓인데 10,000원짜리 티켓도 노쇼했다고 개인적인 사정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티켓들을 또 다 환불을 해줘서 연출님 얘기에 의하면 트위터하고 DC 인사이드에서 약간 회자되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홍보냐? 홍보하신 거냐 내가? 아이고야. 그랬더니 아니, 그건 이 아니고. 공연은 그 음. 연출님과 작가님이 제가 만약에 연출이라면 그 두 분을 구석에 이렇게 양쪽에 다 앉혀서 그냥 그 공연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게 하셨으면 굉장히 공연이 더 좀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캐릭터는 정말 다시 없을 캐릭터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선하신 분들도 없고, 또 내가, 네. 아니, 뭘 그렇게까지? 내가 저같이 달고 다른 기획자,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또 그걸 또 왜 다 또 이렇게 해줘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분들이 안 왔을 때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아는데 이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옛날에 극장에서 일할 때 나 공연 안 봤다고 환불해달라고 한 전화 되게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당일 공연은 취소다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매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환불해줄 생각까지 하는 이 극단이야말로 정말 정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연의 내용만큼이나 정말 선함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공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아니, 두 분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공연 얘기도 너무 좋았지만 그 연출님과 작가님의 모습이 또 머릿속에 이렇게 쫙 남아있는 그 연극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다는 그게 아주 그냥 가슴에 쫙 남네요. 이번에도 몰라요. 이번에도 혹시 연출님께서 작가님이 또 하우스 어셔를 또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불이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 거기 또 극장을 지키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가시게 잘 되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혹시 가시면 저기 남자 2명이 거기 있으면 작가님이세요? 여러분 물어보면 되겠네요. 처음 보지만 그래도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두 분이 굉장히 감동하면서 받아주지 않으실까. 숙표 받을 때 사인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북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사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출님이 이제 대학원 들어가셔갖고 방학 중에 공연하는 거야. 또 다음에 넥스트 공연이 또 얼마나 더 길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선돌극장에서 하는 공연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그 연극열전에서 렁스라는 거 보셨었나요? 렁스 네. 보진 못했어요. 괜히 듣다가 생각났는데, 렁스도 비슷하게 이제 남자랑 여자랑 90분 동안 얘기하는데, 이거는 싸우기만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가 갑자기 엔딩은 평화롭게 끝나는데, 그 약간 대본은 좋긴 한데, 보면서 약간 목 뒤가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처음엔 좀 싸워요. 근데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 하면은 싸우더라도 이게 상대를 상처 입히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게 저는 굉장히 따뜻하다고 봤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겨먹거나, 아니면 내 말이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자기의 상처를 드럽게 보이면서, 나도 이런데 너가 설마 안 그럴 리가 있겠어? 너도 나와 똑같이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와 화해가 굉장히 싸움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따뜻한 봄을 따뜻한 공연과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봄 선들극장에서 벚꽃길을 서성이면서 따뜻한 연극 내가 서성일 때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